안녕하세요. AI 회계사 박규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AI 에이전트 그리고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 에이전틱 AI 요즘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들으면 항상 비슷해 보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건지 잘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구글 콜앱에서 물론 코드를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챗GPT나 여러 가지 생성형 AI를 쓰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은 정말 그럴듯한데 계산이 틀리거나 조건을 다시 보면 안 맞는 경우, 이건 AI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AI가 혼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자라기보다는 AI가 판단을 어떻게 나누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AI 에이전트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의 AI가 하나의 지시를 받고 한 번에 결과를 냅니다. 어떻게 보면 빠르고 데모하기도 좋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써온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떤 요구를 하면 AI가 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을 주는 이러한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AI 에이전트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챗GPT라든지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여러 생성형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사용해 오신 그러한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는 에이전틱 AI는 접근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드리면 AI가 한 명이 아니라 역할을 나눈 팀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플래너가 있고 이 플래너는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 엑시큐터는 어떠한 실행, 계산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틱이라고 하는 이런 AI는 조건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생성형 AI가 관련된 정보를 통해서 결과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읽기 쉬운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핵심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과를 내기 전에 여러 AI가 팀을 이루어서 협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검사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를 전달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항상 직접 보지 않고 해보지 않으면 그 혼돈이 생깁니다. 즉 말로만 들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전히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같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두 가지 방식, 즉 AI 에이전트 그리고 에이전틱 AI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제가 작년에 여러분 틈틈이 AI 에이전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AI가 서로 협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이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번 구글 콜앱의 이 코딩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코드가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구현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을 보시면 이 실습 환경을 구성한 부분인데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즉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파이썬의 공동 코드 부분, 즉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이미 제가 돌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LLM 모형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오픈 AI의 API 키를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 작년에 여러 번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이 API 키를 설치를 해놓고 즉 오픈 AI의 해당 모델을 호출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통 LLM 호출 함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가격 같은 부분을 생각을 해서 5.4의 미니 버전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다른 모델을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안에 이 코드를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같으면 챗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이런 코드는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바이브 코딩 형태로 해서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코드 안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 부분, 즉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를 서로 비교 실험하는 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LLM이 이 데이터들을 검색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부분들을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비교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제가 관련된 데이터 찾아야 될 부분을 이와 같이 그 LLM한테 줬습니다. 즉 별도로 웹 검색을 하지 않고, 즉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사실은 이제 AI 에이전트라든지 에이전틱 AI로 직접 실험을 하실 때는 직접 검색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와 같이 한정된 제한된 데이터를 주고 이거를 통해서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액티비티 부분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놓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미션을 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에이전트랑 AI 에이전틱 AI에게 오늘 밤 서울에서 3만 원 이하로 두세 시간 동안 혼자 놀기 좋은 플랜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챗GPT나 제미나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 하면 웹 검색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 자료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목적은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의 비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찾아오는 그 영역을 제가 이와 같이 예를 들어 한강 산책, 코스트는 제로, 시간은 60분 이와 같은 데이터를 줬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시키면 이 관련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코드 부분은 뭐 이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이와 같이 시스템 에이전트, 그다음에 조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만 원 이하 두세 시간, 그다음에 아래 활동 중에서만 선택. 그래서 활동 목록은 액티비티, 제가 준 데이터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돌리면 이 오픈 AI의 모델을 이용을 해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줍니다. 즉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AI 에이전트는 어떤 게 특징이냐면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총 비용 12,500원, 그 다음에 총 소요 시간 180분, 3시간 동안 해서 이와 같은 그 액티비티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AI 에이전트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핵심은 어떤 계획을 짜고 이거에 대해서 누가 제3자가 검증을 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프롬프팅 한 번을 통해서 결과를 한 번에 뱉어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그 AI 에이전트와 대비되는 에이전틱 AI는 다음과 같이 작동을 합니다. 즉 팀으로 검토하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플래너, 목표를 분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엑시큐터가 실제 계산을 하고, 라이터가 필요한 경우에 문장이라든지 보고서를 써내고, 그다음에 크리틱이 조건 검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페일이 나면 그런 걸 다시 수정을 하는 그런 반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이 실험 2에서는 각각의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쪼개놨습니다. 즉 팀과 팀 간에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플래너가 플래너에게 그의 역할을 주고요. 그죠?
주고 그 액티비티를 통해서 이런 플래너로서의 그 결과물을 내뱉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엑시큐터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 부분들이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쪼개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끔 fail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writer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여기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 결과를 유튜브 나레이션 톤으로 정리해 주세요 했더니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스크립트 톤으로 말을 하면서 이 그 활동 내용을 이렇게 쭉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비용은 더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175분. 그래서 지금 그 사례는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AI 에이전트가 오히려 에이전틱 AI보다 이렇게 쪼개서 한 경우보다는 더 잘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에이전틱 AI는 이렇게 제가 여기서는 이 역할들을 쪼개보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 놓은 거지 사실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다시 반복 작업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통합시켜서 즉 위에서 이 플래너로부터 라이터까지 이런 즉 계획을 세우고 그 실제 계산을 하고 검증을 하고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 이 부분들을 하나의 통합 문서로 작성을 하고 요런 부분이 에이전트도 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윗사람이 그거를 보고받고 "야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해 봐." 이런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로직 즉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팀이 움직이는 그와 같은 에이전틱 AI를 이렇게 만들면 물론 여기서도 저희들의 어떤 코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쭉 하면 한번 예. 이와 같이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에이전틱 루프를 통해서 즉 반복을 통해서 한 경우에 반복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선택은 한강 산책, 동네 서점 구경, 카페, 코인 노래방 이렇게 해서 총 비용은 12,500원에 좀 전에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쪼개서 했던 것보다 훨씬 가격도 떨어졌죠. 그다음에 3시간 동안 맞춰서 3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그 활동 스케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 시간별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7시부터 한강 산책을 하는데 돈은 영원히 들고 60분이 돕니다. 그다음에 1시간 후 20시부터는 동네 서점 구경을 45분 동안 하고요. 그다음에 8시 45분부터는 카페 타임으로서 한 6,500원 돈을 내고 한 45분 정도 카페에서 즐기다가 그다음에 나머지 30분 동안은 코인 노래방에서 6,000원을 내고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12,500원으로 여러분 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린 것은 핵심은 그겁니다. 위에 코드가 어떻게 됐든 파이썬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부분을 제가 파이썬을 통해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과 최근에 말하는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반드시 더 똑똑한 AI를 만든다기보다는 어떤 과업, 일이 주어졌을 때 이 일을 나눠서 생각하게 만드는 AI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조직에서 그 업무 활동을 하는 부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에이전트는 한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렇게 AI 분야에서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팀별로 여러 사람이 어떤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일을 나눠서 하는 즉 일반 기업과 같으면 어떤 팀 또는 과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업무를 분담하고 또 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다른 사람이 해온 거를 누군가가 검토하고
승인하고 그죠? 예, 그런 역할을 나눠서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측면에서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수십 년 동안 이런 그 컨설팅을 하든 회계 업무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에이전틱 AI가 저는 전혀 새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예, 저희 인공지능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에이전틱 AI 또는 AI 에이전트 이런 부분들의 발전은 결국 우리 인간이 생활하고 또는 어떤 회사 생활을 하든 조직 생활을 하든 그 모습들이 AI가 하나하나 이렇게 인간의 조직 구성을 닮아와 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단순한 업무 하나하나를 일회성으로 했던 그런 AI의 기능이 이제는 팀, 조직, 회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 정부 어떤 기관 이런 거의 팀 조직의 일 자체를 AI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점차 그 일이 확대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분들하고 AI 에이전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어떤 그 실습으로 보여드린 몇 개의 사항들은 사실은 에이전틱 AI와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기능을 나눠서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간중간에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